아버지가 살아 계셨다고? 장남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손에는 30년 묵은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으며 첫 페이지엔 제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1995년 3월 10일 금요일 맑음.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장녀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을 때 발신인 주소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북 청송군 청송요양병원 303호 박진우. 막내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0세로 세상을 떠난 저 박영숙. 평생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여자. 의사, 변호사, 교수로 성공한 제 자식들은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 제 낡은 아파트에서 발견한 가방 하나가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해주신 덕분에 소중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영락 장례식장 3층 국화홀은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로 가득했고 하얀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으며 영정 사진 속 제 모습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 평생 웃는 모습을 못 봤는데. 영정 앞 상주석에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민준이는 37세, 흉부외과 의사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고 옆에 앉은 장녀 수진이는 34세, 변호사로 붉게 충혈된 눈을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었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막내 지훈이는 31세, 대학 교수로 안경 너머로 눈물을 닦아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남매였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지. 혼자서 세 자식 키우느라. 아버지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민준이의 턱끝이 굳어졌고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으며 지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절만 받았습니다. 조문객이 물러가고 나서야 민준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 여기선 수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오빠도 참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래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30년 묵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아버지는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잖아. 지훈이 조용히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형, 누나, 제발. 세 남매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30년 동안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이들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아, 제가 미안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엄마 때문이구나. 사흘 전 작은 원룸 아파트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휴대폰을 들어 119를 누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화면엔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침대 옆 작은 서랍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으며 그 안엔 30년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끝까지 함께 못해서 심장이 멈춰가는 순간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봄 32살의 남편 진우가 환청에 시달리며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던 그날 밤을 제가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며 괜찮아질 거야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을, 그리고 의사가 조현병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던 그 느낌을, 아이들은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장례식이 끝나고 세 남매는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데서 사신 거야?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 수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말이 도와드린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너는 뭐 잘했어? 명절에도 안 오고. 난 바빴어. 사건이 있었다고. 지훈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지금 이럴 때예요? 원룸문을 열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재봉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오래된 장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엔 세 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책상엔 의사 가운을 입은 민준, 법정에 선수진, 교단에 선지훈의 신문 스크랩이 정성스럽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셨구나.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장롱을 열었고, 옷가지를 정리하려던 그 순간 장롱 맨 아래 칸, 담요로 덮여 있는 낡은 가방이 눈에 띄었으며, 가죽이 벗겨지고 손잡이가 헤어진 그 가방은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민준이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 남매의 숨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엔 낡은 노트가 30권 넘게 빼곡히 들어 있었고, 그 옆엔 누렇게 변한 편지 수백 통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1995년 3월 10일 금요일 맑음.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수진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주워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민준이 편지 한 통을 꺼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송로 123, 청송요양병원 303호 박진우.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충격,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아빠 이름이죠? 박진우. 우리 아빠? 수진이 다른 노트를 펼쳤고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1995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수진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당신 아들 훌륭하게 자랐어요. 2007년 2월 23일 금요일. 수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대요. 우리 딸 강하게 키웠어요.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지훈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 뒤로 더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트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미친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어. 너희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새 남매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한 권 더 집어들었고 수진이 다른 노트를 펼치자 페이지마다 제 악필이 빼곡했으며 손이 거칠어져서 글씨가 흔들린 흔적, 잉크가 번진 자국, 종이가 물에 젖었다. 마른 얼룩까지 그 모든 게 제 세월이었습니다. 1998년 7월 10일 금요일 무더위.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책가방 맨 모습이 너무 의젓해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입학식 날 제가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바쁘다며 일찍 가버렸던 그날. 친구들 엄마는 다들 사진을 찍어주는데 자기 엄마만 안 계셔서 서운했던 기억이. 엄마는 아빠한테 보고하러 가는 길이었구나. 민준이 속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훈이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편지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글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진우의 필체였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오늘은 정신이 좀 맑아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민준이가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내가 제대로 된 아빠였다면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을 텐데. 당신한테 집만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다. 사랑해. 지훈이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그 한 단어만 나왔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고무줄로 묶인 편지 다발을 풀었고 수백 통이 있었으며 모두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신이 맑은 날마다 쓴 것 같았습니다. 2003년 5월 영수가 오늘 간호사가 신문을 보여줬다. 민준이가 의대 입학했다는 기사 스크랩. 당신이 보내준 거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고마워. 혼자 그렇게 키워줘서. 2010년 11월 영수가 수진이가 사법시험 붙었다며? 우리 딸 강하게 자랐네. 당신 닮아서. 내가 곁에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당신이 자랑스러워. 2019년 8월 영수가 지훈이가 교수가 됐다고? 막내가 벌써 그렇게 컸어? 시간이 참 빠르다. 당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랑해, 정말. 민준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 한 단어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노트를 더 펼쳤고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적힌 기록들이 나왔으며 30년 1560주 단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금요일 눈. 오늘 버스가 끊겨서 3시간을 걸어갔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2001년 8월 3일 금요일 폭염. 재봉일 3군데, 야간 청소 2군데 돌고 갔더니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당신 얼굴 보니까 힘이 나요.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한파. 손이 꽁꽁 얼어서 도시락을 제대로 못 쌌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당신은 맛있다고 다 드셨죠. 수진이 노트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민준이 다른 노트를 집어들었고 2015년 것이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금요일 비. 민준이가 결혼한대요. 예쁜 사람 만났대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전식에 못 가요. 민준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엄마는 바쁘다고 했어요. 당신한테 와서 울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라고 차갑게 대답했던 자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최근 날짜의 노트를 펼쳤고 2025년 4월 5일 제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금요일 맑음. 요즘 가슴이 자꾸 아파요. 병원 가보라고 하시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민준이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당신, 제가 곧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아이들한테 진실 말하지 못해서. 지훈이 그 문장을 읽고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른 노트들을 뒤적였고 그 안엔 영수증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재봉 일감 영수증, 야간 청소 급여 명세서, 식당 설거지 일당 기록. 모두 합쳐봐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0만 원으로 월세, 생활비, 우리 학원비까지. 수진이 노트 뒷장을 넘기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민준 학원비 35만 원, 수진 과외비 40만 원, 지훈 교재비 15만 원. 이번 달은 10만 원 남음. 병원 면회비 교통비 5만 원, 진우 도시락 재료비 3만 원. 2만 원 남음. 내 밥값. 그 다음 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식비를 계산해서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그걸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또 다른 노트를 펼쳤고 2020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코로나로 병원 면회가 금지됐어요. 당신 얼굴을 못 봐요. 미칠 것 같아요. 병원 정문 밖에서 3층 창문만 바라봤어요. 당신이 보일 것 같아서.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면회 금지 10주째. 간호사님께 편지랑 도시락 맡겼어요. 당신한테 전해졌을까요? 보고 싶어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오늘도 병원 앞까지만 갔어요. 들어갈 수 없어서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빨리 끝나길. 수진이 그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자신은 재택근무하며 집에서 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보러 매주 병원 앞까지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노트를 펼쳤고 2025년 4월 12일 제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금요일. 아니, 토요일. 오늘 면회를 못 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요일을 놓쳤어요. 당신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새 남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새 남매는 제 작은 방에서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30년의 기록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새벽 2시.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29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요일 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가족, 연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엔 그랬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5식구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그 시절,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솔직히 수진이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엄마, 원망했구나. 우릴 민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당신이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을 때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당신이 웃으며 영수가 왔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원망했던 거. 사랑해요.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성자가 아니었어. 그냥 사랑한 거였어. 민준이 마지막 노트 30번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를 열었고 첫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그리고 그 아래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면회를 못 갔어요. 당신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어가면서도 남편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 아실까? 지훈이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오시던 엄마가 갑자기 안 오시면 아버지는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다니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고 눈빛엔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그들을 기억이나 할까요? 30년 만의 재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엔 수진이, 뒷좌석엔 지훈이 앉았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오직 내비게이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청송요양병원까지 180km 남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으며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무릎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적어온 면회일지 중 하나였습니다. 지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민준의 차가 청송군 시골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시골길,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언덕 위 하얀 건물. 청송요양병원. 차가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딱!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 문을 열지 못한 채 그저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라고 말해야 하지?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희 민준, 수진, 지훈입니다.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노트를 펼쳤고 제가 적어둔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은 알아보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알아보실까? 민준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어차피 만나야 해. 병원 입구. 세 남매는 천천히 복도로 들어섰고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TV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으며 이곳에 저는 30년 동안 매주 왔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303호 박진우님 가족입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진우 할아버지 자녀분들이세요? 어머니는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영숙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안 오셔서 할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좀 힘드셔요. 어머니가 안 오신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계속 창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도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303호는 3층 복도 끝이에요. 3층 복도. 딱, 딱, 딱. 세 사람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수진의 손이 떨렸으며 지훈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1호, 302호, 그리고 303호. 문패에 적힌 이름. 박진우. 세 남매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문 열어. 민준의 손이 문고리를 향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형, 같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도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함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끼잉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의 숨이 멈췄습니다. 병실 벽은 온통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자녀의 사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수진이 대학 졸업식에서 웃고 있는 사진. 지훈이 박사학위를 받은 날의 신문 스크랩. 결혼식 사진, 병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법정에 선 사진, 교단에 선 사진. 모든 순간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남편 진우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 아버지.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세 사람을 향했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왔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어머니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자식들이에요. 민준이, 수진이, 지훈이. 진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수진, 지훈, 그리고 갑자기 벽에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잖아. 우리 애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네, 우리예요. 저희가 왔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준이와 눈앞의 어른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어?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다 컸어요. 진우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의사 됐어? 영숙이가 말해줬어.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네, 됐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와서 말해줬어. 너희 얘기 다. 수진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진우의 눈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 됐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진우가 벽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이가 사진 가져다 줬어. 너희다. 잘 컸더라.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에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 교수 됐지. 엄마가 자랑했어.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 다 컸어요. 진우가 세 자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는 어디 갔어? 오늘도 안 왔어. 지난 금요일에도 안 왔는데.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할 진실이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진우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아프지는 않지? 몸 괜찮지?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영숙이, 무슨 일 있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계신 걸.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온 거구나. 영숙이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였구나.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엔 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진우가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수가 30년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준과 지훈이 재빨리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진우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아무것도 못해줘서. 민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미안해요. 수진과 지훈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가족을 지켜온 사람. 30년간 매주 금요일 이 길을 걸어온 사람.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날 밤 아버지 병실에서 묵었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어디도 보지 않는 것 같았으며 저를 잃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고 수지는 벽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주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보았습니다.
이 벽을 보았고 이 공기를 마셨으며 이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분들, 혹시 저녁 식사?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숙님이 30년 동안 매주 오셔서 저희도 잘 알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할아버지가 쓰신 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책상 서랍 안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훈련 일지. 민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일. 손떨림 훈련 50회. 실패 48회. 성공 2회. 내일은 3번 성공하기. 1995년 6월 3일. 환청 무시하기 연습. 10분 버팀. 목표는 30분. 1996년 1월 15일. 정신 맑은 시간 하루 3시간으로 늘림. 목표는 5시간. 민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수진과 지훈이 다가와 함께 읽었습니다. 1997년 3월 20일. 오늘 영숙이 왔을 때 멀쩡하게 대화함. 지난주엔 실패했는데 오늘은 성공. 영숙이가 웃었다. 다음 주엔 더 잘하기. 1999년 7월 10일. 편지 쓰기 연습. 손떨림 때문에 글씨가 삐뚤빼뚤. 그래도 포기 안 함. 아이들한테 편지 쓰고 싶음. 2003년 11월 5일. 민준이 의대 합격 소식 들음. 너무 기뻐서 환청이 사라짐. 3시간 동안 정신 멀쩡. 기록 경신. 지훈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12월 1일. 수진이 사법시험 합격. 영숙이가 사진 보여줌.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네. 오늘은 하루 종일 맑음. 기쁨이 약보다 효과 좋음. 2015년 4월 10일. 민준이 결혼한다고 함. 초대받지 못함. 당연함. 30년간 안 본 아빠를 누가 초대하겠어. 슬프지만 이해함. 대신 영숙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함. 민준이 그 문장을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지훈이 교수 임용. 막내가 벌써 교수. 자랑스럽다. 오늘 병실에서 혼자 연습함. 축하한다, 지훈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영숙이 오면 이 말 전해달라고 부탁하기. 2020년 3월 코로나로 면회 금지. 영숙이 못 옴. 창밖만 바라봄. 가끔 영숙이 주차장에서 올려다보는 게 보임. 손 흔들어줌. 영숙이도 손 흔들어줌. 그것만으로도 견딜만함.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올해도 영숙이 52번 왔음. 딱 한 번도 안 빠짐. 30년간 1560번. 내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음. 2025년 3월 15일. 요즘 영숙이 얼굴이 안 좋아 보임.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함. 걱정됨. 제발 아프지 말아라. 2025년 4월 5일. 영숙이 많이 힘들어 보임. 얼굴이 창백함.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함. 불안함. 2025년 4월 12일. 영숙이 안 옴. 30년 만에 처음. 무슨 일 있는 건가? 간호사한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받음. 불안해서 잠 못 잠. 2025년 4월 19일. 영숙이 일주일째 안 옴. 뭔가 잘못됨. 느낌이 안 좋음.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민준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쓴 거야. 세 남매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도 아빠 노릇하고 싶었어. 병실에 갇혔어도 너희 아빠였으니까. 민준이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벽에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이가 가져다 주는 사진들. 매일 봤어. 너희 얼굴. 외웠어. 환청이 들릴 때도, 손이 떨릴 때도 너희 사진 보면 정신이 돌아왔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연습했어. 영숙이 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덜 이상해 보이려고. 환청 들려도 무시하는 연습, 손 떨려도 편지 쓰는 연습, 정신 흐려져도 영숙이 얼굴 기억하는 연습.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나한테 주어진 유일한 일이었어. 영숙이 실망시키지 않기. 너희 기억하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민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충분히. 진우가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30년 동안 나 버리지 않았어. 매주 왔어. 비 오나 눈 오나. 나 같은 사람 버려도 되는데 안 버렸어. 그래서 나도 포기 안 했어. 살아남았어. 영숙이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려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서로를 위해 30년을.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이제 안 오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민준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영숙이 보려고 버텼어. 이제 영숙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진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야지. 나 같은 아빠 때문에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낭비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세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어. 영숙이만 고생시켰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싸우셨어요. 병과 스스로와 엄마를 위해서. 그게 우리가 본 가장 용감한 모습이에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자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30년 동안 홀로 싸워온 아버지.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만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30년의 비밀. 그 안엔 두 사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아버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층에 입원해 계신 분이었습니다. 젊은이, 진우 씨 아들이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영숙 씨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때 얘기 들어보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걸.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그 고생을 몰랐겠네. 1995년이었어요. 영숙 씨가 처음 진우 씨 데리고 왔을 때 새 아이 데리고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 민주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1995년 3월, 30년 전. 젊은 저는 30살이었고 남편 진우는 32살이었으며 우리에겐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민준이, 4살 수진이, 1살 지훈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집. 그런데 그해 겨울 남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누가 날 부르는 소리 안 들려? 처음엔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영수가 저기 누가 서 있어. 안 보여?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며 떨고 있는 남편. 저는 그제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 조현병입니다. 환청과 환각 증상이 보이고요.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 내에서 돌보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려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환각에 시달리는 남편이 아이들을 해칠까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짐을 싸는 날 남편이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랑 아이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병이 그런 거야. 근데 아이들은 괜찮을까? 저는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한테는 당신이 출장 갔다고 할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아이들이 아빠가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청송요양병원에 남편을 입원시킨 날,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올해 출장 가셔. 조금 기다려야 해. 얼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마이너스 조금만 기다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대. 왜 전화도 안 해요? 마이너스 바빠서 그래.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잊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엄마, 우리 아빠 죽은 거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들이 그래요. 아빠가 안 오면 죽었거나 버린 거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셔. 바빠서 못 와.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는 서울에서 청송까지 4시간을 달렸습니다. 버스 3번, 기차 1번, 다시 버스 1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봉일, 청소 일, 식당 일을 했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남편 병원비를 냈으며 제 식비는 계산해서 제외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버스가 끊겼고 기차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저는 3시간을 걸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발은 동상에 걸려 있었고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으며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제가 왔어요. 남편이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눈 많이 왔는데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아팠고 마음은 너무 외로웠으며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선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엄마 합격했어. 저는 기뻐하며 안아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기쁨을 당신 아빠와 나눌 수 있었으면, 수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엄마, 나 변호사 된다. 저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당신 아빠가 이 순간을 봤으면, 지훈이가 교수가 됐을 때, 엄마, 제가 교수 임용됐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아빠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걸 모르잖아.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말해줬습니다. 민준이가 의사 됐어요. 수진이가 변호사 됐어요. 지훈이가 교수 됐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잘 컸구나. 고마워. 영수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식들이니까요. 할머니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3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들면 그만둬 그랬지만 영숙 씨는 항상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 남편이니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들분, 자랑스러워 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진과 지훈이 아버지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다 왔어? 민준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 나 같은 남편 버려도 되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버렸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엄마한테 잘해드릴걸. 진우가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잘했어. 영숙이가 항상 자랑스러워했어. 너희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였어.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숙이가 숨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희가 미친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 듣는 게 싫었을 거야. 그 시절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거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너무 힘드셨을 텐데.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가 힘들어도 너희만은 지키려고. 그게 영숙이의 사랑이었어.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비밀,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병원 근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수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지우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6일 금요일 비. 민준이가 결혼한대요. 예쁜 사람 만났대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전식에 못 가요. 민준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엄마는 바쁘다고 했어요. 당신한테 와서 울었어요. 수진이 그 문장을 읽고 형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엄마가 결혼식에 오고 싶어 하셨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민준의 결혼 준비. 민준은 당시 32세 레지던트 4년차였습니다. 약혼녀는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날들. 어느 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결혼식 날짜 정했어? 민준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3월 14일로 했어. 그래, 엄마도 가도 될까?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가족들만 조촐하게 하기로 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 그리고 상견례도 우리끼리만 하기로 했어. 신부 쪽 부모님이랑.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밝게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아, 엄마 바쁘기도 하고 행복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갈 수 없는 엄마. 아니, 초대받지 못한 엄마. 민주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부끄러워한 걸까요? 가난한 엄마가 창피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한 걸까요? 어쨌든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저는 남편 병실에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펴놓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민준이 결혼식이에요.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당신, 왜 여기 와? 가봐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여기가 더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 결혼식에 가고 싶었어. 정말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민준이 결혼식 못 갔다. 오늘 밤 당신 아빠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 민준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수진이 다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2년 9월 15일 금요일 맑음.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추석에 올 거니? 물었더니 사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네요. 혼자서 차례상 차렸어요. 당신 영정 모시고 절했어요. 수진이가 보고 싶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12년 추석. 수진은 당시 로펌 2년차 변호사였습니다. 일이 많았고 야근이 잦았으며 추석 연휴도 사건 준비로 바빴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추석에 올 수 있어? 수진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사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래, 바쁘구나. 괜찮아.
엄마도 혼자 차례 지내기 힘들지 않아? 오빠나 지훈이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당직이고 지훈이는 학회 갔어.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혼자 추석 차례를 지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사진 하나. 30년 전 젊은 시절의 남편 사진. 그 앞에 과일, 나물, 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당신, 명절인데 혼자 있기 외로우시죠? 제가 왔어요.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하나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애들은 바쁜 거야. 당연한 거야. 저는 혼자 차례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싸서 다음날 남편에게 가져갔습니다. 당신, 어제 추석이었어요. 아이들 이름으로 차례 지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애들은 왔어? 저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함께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나 정말 최악이야. 지훈이 다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0년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엄마 생각 안 나? 농담으로 물었더니 엄마 전 이제 30인데요 라고 웃더라고요. 그래. 우리 막내도 이제 다 컸구나. 혼자 케이크 사서 당신이랑 먹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20년 5월 5일. 지훈은 교수 임용 1년차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논문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어린이날인데 엄마 생각 안 나? 농담 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30인데요. 무슨 어린이날이에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항상 어린이지. 하, 그러시네. 엄마, 전 지금 논문 쓰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바쁜데 방해했네.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 두 사람이 먹기에 딱 좋은 크기. 병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애들 다 컸지만 엄마 마음속엔 아직 어린이에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한텐 항상 애기들이지. 저희는 조용히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나 없어도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기쁜 동시에 슬펐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너무 바빴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신경 안 쓴 거였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뭔가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민준이 생각해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어. 한 번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아.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어.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민준이 노트를 한 권 더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요일 눈.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가족, 연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엔 그랬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5식구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그 시절,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솔직히 민준이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엄마가 우릴 원망했구나. 수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당신이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을 때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당신이 웃으며 영수가 왔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원망했던 거. 사랑해요. 새 남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성자가 아니었어. 엄마도 힘들었고, 외로웠고, 원망도 했던 거야. 그런데도 우릴 선택하신 거야. 다시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으셨을 텐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인 건가? 아니면 너무 늦은 건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아버지한테 우리가 엄마 대신 아버지 곁에 있어 드려야 해. 그게 엄마가 바라셨던 거 아닐까? 수진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남매는 밤중임에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그리고 30년 동안 놓쳤던 가족을 되찾기 위해 다음 날부터 새 남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병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수지는 사건을 동료에게 넘겼습니다. 지우는 강의를 조교에게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청송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첫 번째 금요일, 민준이 아버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병원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랑 있고 싶어서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서툴게 만든 김밥, 계란말이, 나물. 진우가 그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거 영숙이가 매번 싸운 것과 똑같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노트에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따라 만들어 봤는데 엄마처럼은 안 되네요. 진우가 한 입 먹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정말. 그리고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매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든 도시락을 남편이 먹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의사로 일하는 거 어때?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요. 근무도 길고 환자들도 많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부담도 크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아빠가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영숙이가 너 얘기 많이 했어. 의사가운 입은 사진 보여주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잘 자란 게 엄마한텐 제일 큰 기쁨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나눈 부자의 대화. 일주일 후 두 번째 금요일.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 읽어 드릴게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바쁜 거 아니야?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수진이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시 한 편이 끝나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똑같은 시를 읽어줬었어. 목소리가 너랑 비슷하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는 매주 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줬어.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매주 올게요. 엄마처럼. 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날 수진은 아버지에게 책을 3편이나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금요일, 지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집에서 찾은 앨범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사진들.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5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1994년 지훈이 태어나기 전. 진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훈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수진이 처음 자전거를 탄 날. 지훈이 돌잔치를 한 날. 진우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았습니다. 이 순간들 다 놓쳤구나. 나는 지훈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버지는 늘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가 이렇게 사진을 다 보관해뒀구나. 지훈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4월 5일. 제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찍은 셀카.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 진우가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수가 너무 늙었잖아. 고생이 얼마나 많았으면. 지훈이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네 번째 금요일. 세 남매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세요. 5월 20일.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수진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당신 생일 매년 병원에서 케이크로 축하함. 지훈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 남매가 함께 불렀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원 빌으세요.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원 빌었어요? 진우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영숙이가 하늘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세 남매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3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들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주 금요일마다 청송에 왔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식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힘이 나시나 봐요. 영숙님이 이 모습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느 금요일, 진우가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그만 오지 그래. 바쁠 텐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와주니까 아빠는 행복해. 영숙이가 30년 동안 바라던 거 이거였을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거.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행복해요. 이렇게 아버지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어? 우리 애들 이렇게 컸어. 그리고 아빠한테 와줬어. 당신이 30년 동안 지켜준 가족이야.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세 남매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저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세 남매는 변함없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진우의 건강은 놀랍게 좋아졌으며 간호사들도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아버지 병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내 아이들에게. 제 글씨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지훈아, 이것 좀 봐. 민준과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도 침대에서 일어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영숙이가 작년에 맡긴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작년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어. 나한테 편지 하나를 맡겼어.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거 전해줘라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수진아, 지훈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야. 30년 동안 너희 아빠가 살아계신다는 걸 숨겨서 미안해. 너희가 자랄 때 아빠 없이 키워서 미안해. 너희가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마다 거짓말한 거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미친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어. 1995년 너희 아빠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마는 결정했어.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너희는 엄마가 지키기로. 그 시절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 정신병자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너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 그래서 엄마는 숨겼어. 아빠를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아빠를 만나러 갔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너희를 키우고 아빠 병원비를 내고 매주 왕복 8시간을 오가는 게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버스 타고 병원 가면서 울었던 날도 있었어. 너희가 명절에 안 와서 혼자 차례 지낸 날도 있었어. 민준이 결혼식에 못 가서 병실에서 운 날도 있었어. 너희한테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어. 솔직히. 하지만 아빠 병실 문을 열고 아빠가 영수가 왔어? 라고 웃으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 그리고 너희가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생각했어. 내가 잘한 거구나.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 거 보니까. 민준아,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 형이라는 짐이 무거웠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내 자신도 돌봐줘. 수진아, 너는 엄마 닮아서 강한 아이야. 변호사가 돼서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내가 멋있어. 하지만 가끔은 약해져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훈아, 막내지만 항상 의젓했던 우리 아들.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가 대견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계속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말고 살아줘.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 너희가 아빠를 만났다는 뜻이기도 할 거야. 엄마는 너희가 아빠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30년 동안 병실에서 너희를 기다렸어. 벽에 너희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며 너희를 기억하려고 애썼어. 아빠도 엄마만큼 너희를 사랑해. 아니, 어쩌면 엄마보다 더. 아빠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부탁이야. 아빠 곁에 가끔 가줘. 엄마가 했던 것처럼 매주는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가끔 아빠 얼굴 보러 가서 손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해줘. 그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일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엄마는 30년 동안 단 하나만 바랐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거. 엄마가 없어도 너희 넷이 가족으로 지내는 거.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아이들. 정말 정말 사랑해. 너희를 낳아서 키워서 엄마는 행복했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너희 엄마 박영숙이. 민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마지막까지 너희 걱정만. 민준이 편지를 주워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말대로 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지훈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족이에요. 정말로. 진우가 세 자녀를 안았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줘서. 그날 밤 세 남매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달 보고 계실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보고 계실 거야.
분명히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약속 지킬게요. 가족으로 살게요. 진우가 함께 달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우리 애들 잘 컸어. 당신 덕분에 3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거 헛되지 않았어. 사랑해. 영수가 평생 사랑했어. 달빛이 병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제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2년 후 2027년 청송요양병원 303호. 진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민준이 왔습니다. 주말마다 수진이 왔습니다. 평일에도 지훈이 들렀습니다. 벽엔 사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민준의 둘째 아이 출산 사진, 수진의 승진 파티 사진, 지훈의 책 출간 기념 사진, 그리고 새로 추가된 사진 한 장, 5명이 함께 찍은 사진, 진우, 민준, 수진, 지훈, 그리고 제 영정 사진을 가운데 두고 진우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렇게 가족 사진 찍었어. 늦었지만 그래도 찍었어. 보고 있지? 민준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영숙이가 해준 김밥 먹고 싶은데. 수진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엄마 레시피대로요. 진우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지훈이 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던 시 읽어드릴게요.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영숙이 목소리처럼 읽어줘. 네 사람은 조용히 오후를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30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숨겨야 했던 여자, 자식을 사랑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여자. 하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자신의 고통은 숨기고 웃으며 견디는 사람.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외로울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도 소중하지만 함께하지 못할 때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박영숙 여사는 떠났지만 그녀가 지킨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